방송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 없대요. 정보가 필요하대요. 전철을 타는 게 용기를 가지면 탈 수 있고 이게 아니라 타는 방법만 알게 되면 전철을 탈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읽은 책은요, 혁명의 팡파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그 일본의 개그맨인 니시노 아키로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요즘에는 방송보다는 책을 쓰거나 사업가, 강연 이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책이 굴뚝마을의 푸펠이라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돈이 모아져가지고 책이랑 영화가 성공하고 엄청난 수익을 냈죠. 책의 중요 내용 핵심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분업화 작업. 그림책을 이렇게 그리고 막 쓰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왜 혼자 하고 있지? 펜 탁 던지고 그래! 분업화를 하자. 그림을 그리는 사람 중에서도 하늘을 잘 그리는, 땅을 잘 그리는, 인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거기서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분업화를 시키는 거죠. 하늘 잘 그리는 사람은 계속 하늘만 그리는 거예요. 이 작업의 속도도 빨라지고요. 퀄리티도 좋아지고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여러모로 좋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알기 위해서는 돈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대요. 돈이란 신용의 수치하다. 그렇다면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 신용을 돈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이다. 이 말을 쉽게 하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짓말을 하면 신용이 안 좋아지니까 신용이 가야지 투자를 한다. 특히 요즘 인터넷 시대 같은 경우에는 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연예인이 직업인 사람이 맛집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김치찌개를 원래 이 사람이 잘 못 먹는 사람이야. 거기 나가서 김치찌개를 그걸 먹었어. 맛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치찌개를 원래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 이 사람 말로는.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방송에서 안 불러줄 것 같고 방송국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이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찍고 싶으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 하지만 나중에 이건 시청자들이든 누구든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맛 없어 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거나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은 방송국에서 폐해를 받지만 나중에는 이 신용을 잃기 때문에 더 돈을 못 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공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거짓말도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끼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을 좀 옮기면 좋다. 아까 그 예로 들면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으면은 출연을 안 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애초에 돈을 안 받고 출연도 안 하고 거짓말을 내가 안 해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인지도가 많은 사람이 있고 인지도는 좀 작지만 아는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인기 개그맨, 인지 연예인과 인기 개그맨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은 인지도가 많은 사람보다 인기 개그맨들이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이 인기라는 건 금액의 신용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찐팬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진짜 진심으로 이 사람을 응원해주는 사람, 그 응원해주는 거는 신용이 가서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지 말고 신용을 만들어라. 입구에서 돈을 받지 말래요. 입구에서 돈을 받지 말고 나중에 돈을 받아도 충분하다. 물건을 보여주지 않고 팔려고 하면 안 된다. 돈을 주면 우리 입구에 들어가서 어떤 게 있는지 보여주겠다 할 필요 없고요. 이게 어때서 좋은지를 고객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정말 좋구나라고 느끼고 구입을 한다는 거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이런 물건들을 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굴뚝마을의 푸펠이라는 책을 그림책이잖아요. 금방 보면 끝나는 그 책을 무료로 공개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본 책을 누가 사냐 하지 말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봐야지 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무료 공개를 했는데 훨씬 더 판매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원리냐? 그림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사기는 힘드니까 부모님들이 사주겠죠? 아이들 그걸 보여줬을 때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이 사준다라는 거죠. 왜? 이걸 내가 소장하고 싶어지면 무료로 보여줘도 구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무료화되는 게 많아질 거다.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무료인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게 돈 안 내면은 좀 힘들겠는데 유료로 안 하면 이 게임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느낌이 올 때가 딱 있잖아요. 그때 이 게임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그 무료로 하는 동안 아주 만족을 했어. 그런 분들은 아마 유료로 계속 결제해서 하겠죠. 무료로 공개를 하면은 그 실력에 대해서 더 많이 판단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더 잘 팔릴 거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안 팔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또 재밌게 본 게 저작권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작권은 필요 없어. 사실 이 사람이 저작권을 계속 해놔서 그걸로 공연을 한다거나 다른 데서 틀어주는 것 때문에 돈을 받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공연을 한다 그러면 해!
한 푼도 안 받고 그 공연 수익을 공연을 만든 사람이 벌어가는데도 자기가 두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어차피 자기는 이걸 만든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대요. 돈은 이미 얼만큼도 벌었고 그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만 고개에 대해서 사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공연을 한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나중에 크라우드 펀딩이 필요해서 얘기를 하면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고마움을 얻은 사람들에게 돈의 수치하인 신용을 얻게 된다. 둘째로, 저작권이라는 거는 내가 책을 사서 팔면은 우리 동네에 딱 10명만 살 수 있어. 그럴 경우에는 정말 필요하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외국에서도 사고 고객이 10억 명 정도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10억 명이 내 책을 알게만 돼도 나는 앞으로 그것 때문에 큰 기업이랑 협력해서 다른 일을 또 진행을 할 수도 있고, 10억 명이 본 책을 판 사람으로서 뭐 강연을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것들을 몇 가지만 압축시키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장점이, 내가 만약에 큰 돈이 있는 사람과 둘이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투자자는 둘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물건을 아무도 안 사주면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이라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자가 생기면은 10,000명이 되면 10,000명은 다 내 편이며 아무도 안 사줘도 10,000명은 살 거다. 제가 문득 든 생각은 10,000명 중에 5,000명, 반만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서 사면 사실 15,0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문어발식으로 늘어나니까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림책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을 겨냥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고, 고객에게 절대 후회할 생각을 주면 안 된다. 후회할 생각을 주면 물건 사지 않지만 후회할 생각이 없게끔만 해준다면 기쁜 마음으로 고객이 내 물건을 사줄 것이다. 돈으로 신용을 살 수는 있지만 신용으로 돈은 살 수 없다. 무엇보다 신용이 중요하다. 정말 재밌게 본 내용인데요, 행동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 없대요. 정보가 필요하대요. 많이만 알면 다 할 수 있대요. 전철을 타는 게 용기를 가지면 탈 수 있고 이게 아니라 타는 방법만 알게 되면 전철을 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얻어서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해서 혹시 실패하더라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이 혁명의 팡파르라는 책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밌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다른 책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